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반떼 MD i30 2세대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슈퍼노말이라는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무난하게 탈 수 있게 저가 트림임에도 불구하고 나름 해자 옵션이라고. 단점은 대놓고 물어보겠습니다. 이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정말 못생겼구나. 삼각대가 드디어 나에게 왔구나. 헷갈릴까봐 연비라고 생각하는데요. 헤드램프 주간 주행등이 저도 이미 나갔어요. 예? 나갔어요. 납득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형님들 안녕하세요, 현기사입니다. 통산 판매량이 1천만 대를 넘어섰을 만큼 판매량과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베스트셀링 준중형 세단, 바로 더뉴 아반떼 AD입니다. 혁신적인 디자인과 풍부한 장점을 바탕으로 더뉴 아반떼 AD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더뉴 아반떼 AD 차주분을 만나러 서울시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뉴 아반떼 AD 차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차량은 우리가 흔히들 삼각대라고들 하는 더뉴 아반떼 AD 차량이고요. 2019년 10월식이고 스마트 트림이고 옵션으로는 내비게이션 하이패스만 추가한 차량입니다. 차주님께서 삼각대인 걸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이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면 차량 모델이라고는 얘기도 안 하고 삼각대라고 다 검색어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삼각대라고 해야 쉽게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출연 신청을 할 때 삼각대라고 표현을 해서 메일을 드렸었습니다. 이 차량 신차로 구매하신 건가요? 이 차량은 신차로 구매하였습니다. 구매는 언제 하신 건가요? 구매는 19년 10월에 했습니다.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구매 가격은 옵션 포함해서 1,945만원입니다.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76,900km 타고 있습니다. 그 전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 타셨나요? 취업하고 나서 처음으로 산 게 아반떼 MD, 그 다음으로 i30 2세대 모델, 그것도 똑같이 1.6 GDI 엔진으로 들어간 거 탔었고요. 그 다음으로 샀던 모델이 스포티지 QL 1.7 DCT 미션 들어간 차량 탔었습니다. 차주님께서 좀 준중형만 되게 많이 타셨네요. 그러다가 이제 요번에 조금 큰 차가 한번 사고 싶어서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18년식을 중고로 구입해서 그것도 같이 타고 있습니다. 더뉴 아반떼 AD를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 차는 이제 업무용으로 차량이 한 대 필요해서 당시에만 알아보고 있었는데, 업무용으로 많이들 사용할 수 있는 그 SUV 차량은 단점이 좀 있었습니다. 트렁크 부분이 승객 공간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먼지 나는 물건이나 냄새 나는 물품을 뒤에 적재했을 때는 안으로 그게 들어오거든요. 저는 이제 그게 너무 불편해서 승용 모델로 알아보고 있었고, 아이오닉 해치백 그 차량하고 이 차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가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이 차가 트렁크도 조금 더 크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중고가 방어도 좋고, 그리고 당시만 하더라도 하이브리드가 지금만큼 대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차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트림이 굉장히 다양한데 스마트 트림 선택하신 이유 있나요? 아반떼가 옵션이 아무리 좋아봤자 고급 옵션이라고 생각하는 HUD나 메모리 시트 이런 건 어차피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크게 옵션은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도 있고, 또 어차피 업무용이다 보니까 너무 비싼 트림보다는 적당한 트림을 사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끝까지 양보하지 않았던 옵션은 스마트 키는 꼭 있어야 했고요. 왜냐면은 제가 짧은 거리를 자주 운행하고 자주 타고 내리고 시동도 자주 껐다 키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이제 쇠꼬챙이라고 하는 키는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키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순정으로 넣어야지 블루링크나 이런 무선 업데이트도 사용 가능하고, 내비게이션은 순정 내비로 넣어서 출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주님께서 이 차량 가솔린 모델로 구매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있던 디젤이나 LPI 모델은 고민 안 해보셨나요? 제가 그때 동시에 타고 있던 차량이 스포티지 QL이었는데 그 디젤이었거든요. 그거를 몇 년 타다 보니까 디젤이 너무 싫더라고요. 소음하고 진동이 너무 불편하고, 그리고 디젤 타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건데 겨울철에 집에서 나오면은 히터가 안 나와요, 디젤 차는. 그래서 어떨 때는 한 20분을 주행해야지 히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디젤의 불편함을 느끼다 보니 제가 디젤을 아예 사기가 싫었습니다. 그럼 유류비 생각하셨을 때는 LPG가 답 아닌가요? 근데 이제 LPG는 서울 사대문 안에는 LPG 충전소가 없거든요. 아 그래요? 예, 위험하기 때문에 주유소보다 더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장 쪽에는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안 탔습니다.
더뉴 아반떼 AD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 차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 광고 카피 문구에 슈퍼노멀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슈퍼노멀. 그래서 그게 딱 맞아요. 이 차를 실제로 타보면 제가 생각하기로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현대차의 세 가지 승용 모델 라인업이 누가 타더라도 무난하게 탈 수 있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엔트리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반떼 차량이고, 그리고 고장이 나더라도 소모품이나 기타 관리 비용 역시 저렴하고, 그리고 워낙에 많이 팔렸다 보니까 어느 곳에 가시더라도 고치기 쉽고, 그리고 중고로 팔았을 때도 감가 방어 좋고, 그렇기 때문에 큰 단점 없이 탈 수 있는 모델입니다. 슈퍼노멀이라는 그 슬로건에 걸맞게 누구나 타더라도 아주 무난무난하게 중간 이상은 할 수 있는 이 아반떼라는 그 네임밸류가 줄 수 있는 무난함을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치면 백반 같은 차량입니다. 백반은 누구나 다 좋아해요. 쉽게 안 질리고, 네. 근데 단점이 딱히 끌리는 건 없고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요즘 모델들이 터치식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 차는 물리 버튼이 들어가거든요. 액정하면 막 터치하고 잘 안 눌리고 막 이렇게 신경 쓰이느니 그냥 이렇게 손으로 꾹꾹 누르는 이 아날로그 느낌이 좋아서 저는 이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아반떼 AD에서 더뉴 아반떼 AD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실외 디자인은 파격적인 변화가 많았는데 실내 디자인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이 좀 포인트인데요. 페이스리프트가 되기 전과 후에 약간 계기판에 조금의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페이스리프트 전에는 조금 남성다웠던 핸들에서 이 친구로 오게 되면서 세련된 디자인의 핸들로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패키지가 추가됐기 때문에 8인치 내비게이션의 시인성도 굉장히 뛰어나고, 좌우에 있는 송풍구가 원래 기존에는 그냥 밋밋한 디자인이었는데 중간중간에 약간 디귿자 형태의 포인트가 추가가 됐더라고요.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또 다른 장점은 안전하고 직결된 건데요. 이 차량은 저가 트림임에도 불구하고 전방 추돌 방지, 후 측방 충돌 방지,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몰랐어요. 차선 이탈 방지라는 게 운전하다 보니까 갑자기 핸들이 막 자기 맘대로 돌더라고요. 그래서 졸음 운전하거나 잠깐 한눈 팔아서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차선을 안 나가게 잡아주는 기능, 이게 기본 옵션이고, 이뿐만 아니라 전방 충돌 방지는 정말 좋은 건데요. 이거는 잠깐 한눈 팔거나 할 때 브레이크를 늦게 잡으면은 자기가 알아서 차를 세워주거든요. 경고음과 함께 브레이크가 두두두 잡히거든요. ABS 걸린 것처럼. 준중형 포지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전사양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다는 것만 해도 차주님께서 아주 만족하시는 거네요. 그걸로만 보면 나름 해자 옵션이라고 볼 수 있죠. 차주님, 이 차량 123마력의 15.7토크인데 이 차량 출력 좀 부족하거나 그렇진 않으세요? 저는 사실 80%가 시내 주행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혼자 타고 다니고 가끔 타봤자 둘이 타고 다니는데 그때는 전혀 부족함 없습니다. 그런데 부족함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고속도로 탈 때, 그리고 4명 가까이 사람을 태웠을 때, 그럴 때는 불편하지만 저는 뭐 고출력 차를 그렇게 많이 타보질 않아서 큰 불편함 없이 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장점은 여기 실내 공간이 넓거든요. 저도 이제 식구들하고 가끔 이 차를 타고 이제 어디 갈 때도 있는데 아이하고 이제 와이프하고 뒤에 타면 절대 안 좁아요. 그리고 이제 가끔 일하다 보면 여기 성인 5명이 타고 갈 때도 있는데 먼 거리를 가게 되면 불편하겠지만 10분, 20분 남짓한 거리는 큰 불편 없이 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장점이고, 그리고 겉에서 봐서는 잘 모르는데 트렁크도 실제로 열어보면 굉장히 넓어요.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골프백 같은 게 이렇게 저렇게 잘 꾸겨 넣으면 3개도 들어가거든요. 준중형의 골프백 3개 들어가는 모델 거의 없을 거예요. 거기서는 큰 장점입니다. 그럼 이 차량 실내 잡소리 같은 건 딱히 없으셨나요? 이 모델이 당시 이제 페이스 리프트된 모델이고, 저는 거의 끝물에 샀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그 결함이나 문제점이 저는 다 개선된 것 같아요. 잡소리도 일절 없고 단차도 없고 완성도는 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뉴 아반떼 AD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차의 급이 있고 차량 가격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한데 차량의 정숙성에 문제가 있는데요. 시내에서 탔을 때는 대화하는 게 큰 무리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100에서 120km 갔을 때는 목소리를 한 톤 올려야 돼요. 이렇게는 대화가 힘듭니다. 제가 모든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대놓고 물어보겠습니다. 차주님, 이 차량 실루엣 디자인 이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못생기긴 했죠. 네. 처음에 영업사원분이 차를 가져다 주셨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비싼 차든 싼 차든 새 차가 나한테 딱 오는 순간은 정말 기쁘잖아요. 막 설레이고 막 비닐도 뜯는 재미도 있고. 아 근데 저는 보자마자 탄식부터 나오더라고요. 아! 삼각대가 드디어 나에게 왔구나. 아 정말 못생겼구나. 근데 뭐 저야 어차피 업무용으로 산 거니까 개의치 않아서 그랬는데 여태까지 새 차를 받으면서 그런 기쁘지
나쁘지 않은 느낌 처음이었습니다. 이 삼각형 모양이 앞에 라이트 모양 때문에 이 삼각대라는 별명이 생긴 것 같은데요. 이 차가 못생긴 이유가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분석을 좀 해보셨네요. 네, 실제로 디자인에서 삼각형에 들어가는 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삼각형에 들어가더라도 모서리 부분은 곡면을 약간 둥글게 처리를 해야 거부감이 없는데 요거는 날카로워요. 특히나 이제 전조등 부분은 정말 날카롭게 돼 있는데 이런 거는 사람들이 봤을 때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얘는 뭔데 이렇게 뾰족하지? 그런 디자인을 우리가 매일 타는 자동차에 흔히 다니는 모델에 적용했다라는 거는 이건 디자인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각대라는 별명뿐만 아니라 포켓몬스터의 캐릭터인 G110 에디션이라는 소문도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차주님 이 차량의 휠은 몇 인치 휠인가요? 이 휠은 15인치입니다. 그리고 후면부 보시게 되면 트렁크와 테일램프의 중간에 살짝 도려내가지고 파격적인 테일램프 디자인의 변화를 좀 줬고요. 그리고 S자 형태의 미동도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제 차 뒷모습에 대해서는 유심히 볼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다니다 보면은 앞에 소나타 뉴 라이즈 모델하고 사실 저 이것도 헷갈려요. 그런데 또 현대에서 헷갈릴까봐 둘 다 레터링이 있거든요. 그냥 보면 저도 가끔 헷갈립니다. 그리고 번호판 같은 경우도 원래 정중앙에 위치를 했었다가 하단 범퍼로 번호판도 내려가준 것도 포인트예요.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또 다른 단점은 연비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기존에 탔던 차량 아반떼 MD 1.6 그리고 아이서티 2세대 둘 다 GDI 1.6 6단 변속기가 적용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파워트레인이 바뀌었어요. 1.6 구형 MPI 엔진으로 바뀌고 미션도 CVT로 바뀌었는데 시내 연비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도 이거 7km에서 9km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여름에 에어컨 좀 세게 틀고 다니면 6km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개선된 건 뭐냐면 80km 이상 고속 주행했을 때 연비는 월등히 좋아진 게 맞거든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고속도로에서 주행했을 때 연비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타면은 18km 이상 나오고, 오늘은 좀 연비가 잘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타면 20km,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같은 80km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20km 이상은 무조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 연비는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시내에서 8, 90%를 타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연비는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차주님 평소에 운전 스타일은 어떤 편인가요? 운전은 저는 밟고 싶더라도 시내에서는 스쿨존도 많고 카메라도 워낙에 많고 서울 시내권이다 보니까 밟을 수도 없고 얌전하게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행 패턴이 시내 80에서 90, 고속도로 10에서 20% 정도 타고 있는데 평균 연비는 9km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통 주행 가는 거리가 100km 안 남았을 때 기름을 넣게 되는데요. 요즘 주유소 단가 기준으로 1,750원 정도로 넣었을 때 대략 30리터 정도 넣거든요. 5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주행 가는 거리가 대략 450km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탈 수 있는 거리는 그거의 절반 보시면 돼요. 시내 주행을 많이 하시는 차주님이 보셨을 땐 주행하는 거리 450km에는 훨씬 못 미친다. 고속도로 타게 되면 주행 가는 거리보다 더 타요. 그러면 가득 넣었을 때 총 주행하는 거리는 얼마 정도인가요? 금액 맞춰본다고 한번 해봤었거든요. 거의 목에 차는 거 2번 딸깍딸깍 할 때까지 넣었었는데 그때는 600km 초반까지 나옵니다. 그럼 차주님께서 지금 연비 깡패라고 볼 수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같이 운행하고 계시는데 그 친구랑 연비 비교했을 때 좀 차이가 많이 있나요? 이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물론 차 급도 틀리고 배기량도 틀리지만 제가 두 개를 동시에 타본 입장에서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일단 고속도로 연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 아반떼 1.6 가솔린하고 제가 타고 있는 그랜저 IG 2.5 하이브리드 고속도로 연비는 사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차이점이 어디서 나눠지냐면, 시내 연비 같은 경우에는 아반떼 이 모델이 연비가 더 안 나옵니다.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밀리는 길에서도 8km 이상은 나오고요. 여유있게 안 밀리는 시내길에서는 15km 이상은 나오거든요. 근데 아반떼는 시내 연비 15km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시내 연비는 제가 봤을 때 그랜저가 50% 정도 더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고속도로 연비는 별 차이 없다. 그럼 전체적인 승차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승차감은 두 가지 분류를 보거든요. 첫 번째는 아재 스타일이라고 하는 그 소프트함을 좋아하는 부류가 있고, 그리고 하드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취향에 맞는 차량이라면 승차감이 좋다라고 저는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하드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에게는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나쁘게 설명하자면 그게 통통 튀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아는 분이 뒤에 한번 탔었는데 제가
제가 방지턱을 너무 얕보고 조금 세게 지나간 적이 한 번 있어요. 아 근데 그분이 머리가 천장에 한 번 닿더라고요. 껑충 한 번 하면서. 저도 그때 알았죠. 아, 뒷자리 승차감이 저렇게 안 좋았구나. 앞에 타는 분들은 저 여태까지 이거 타고 다니면서 승차감이 너무 나빠서 불편하다, 저는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뒤에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뒷자리에 사람을 자주 태우거나 식구들하고 어디 멀리 가거나 뭐 이럴 때는 좀 불편한 게 맞는데요. 어찌됐건 훌은 서스펜션의 그 유명한 악명 높은 녀석 있잖아요. 토션빔 서스펜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2열에 타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때는 조금 이게 사이가 소원해질 수 있다. 저는 이 차량 더뉴 아반떼 AD가 헤드램프 주간 주행력이 좀 자주 나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주님도 뭐 증상 겪으신 적 있나요? 저도 이미 나갔습니다. 예? 나갔어요. 아 실화예요? 네, 정말 나갔어요. 이거 촬영하기 한 보름 전에 나갔어요. 근데 이제 보증이 끝난 지 좀 됐거든요. 이제 6개월 정도 됐는데 역시나 이제 딱 나가더라고요. 보증기간 끝나자마자 네. 무섭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연의 이 온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기가 막히게 헤드램프 나갔는데 이제 교체하셔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어차피 정기 검사 해야 되니까 그 전에는 고쳐야 됩니다. 또 다른 단점으로는 현대차가 사실 굉장히 정직한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현대차는 딱 돈 받은 것만큼은 좋게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도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오토 윈도우 버튼이에요. 원터치식으로 창문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창문을 열고 내릴 때 편하게 하는 옵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이없는 게 뭐냐면 오토 윈도우 버튼이 있긴 있거든요. 내려가는 것만 자동이에요. 그리고 올라가는 건 수동으로 누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뭐 이게 차가 아반떼다 보니까 저는 운전석에만 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내려가는 것만 되는 건 저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럼 파워 윈도우가 아니고 반 파워 윈도우죠. 반자동? 2분의 1 파워 윈도우죠. 네, 제가 알기로 이게 오토 기능이 들어가면 릴레이 모터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부속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굳이 올라가는 기능을 꺼 놓는다는 건 저도 궁금해요. 왜 이따구로 만들어놨는지. 그리고 또 아쉬운 부분이요, 원가 절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트렁크 문을 닫을 때 손잡이가 없습니다, 실내에. 그래서 트렁크를 닫을 때 트렁크 바깥면을 손으로 잡고서 누르게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 요만한 플라스틱 거 하나 붙여주는 거 글쎄 몇백 원이나 할까 싶은데 그조차도 아끼는 게, 근데 그게 좀 아쉬워요. 더뉴 아반떼 AD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달에 대략 1,500km 정도 주행을 하고요. 그 중에 이제 시내 주행이 8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비 같은 경우에는 7에서 8km 정도 나오고 있고요. 요즘 같은 기름값 대략 1,750원 기준으로 30만 원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30세 이상 아무나 운전 상품으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저는 85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엔진오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6개월마다 한 번씩 교환하거든요. 블루엔진은 가지 않고 그냥 동네 그냥 친한 카센터 가서 교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기본 광유라고 하는 기본유로 5만 원 선에서 교환하고 있습니다. 타이어에 대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지금 이 차가 7만 7천 가까이 타고 있는데 뒷바퀴는 반 이상도 남았어요. 거의 새 거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뒷바퀴는 정말 마모가 안 돼요. 그런데 앞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미 한 번을 교환했거든요. 앞바퀴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5만 킬로 이상을 타는 것 같아요. 금액은 당시 블루엔진 가서 조금 비싸게 했는데요. 한 짝당 14만 원씩 해서 28만 원에 했습니다. 더뉴 아반떼 AD를 구매하신 걸 후회하시진 않나요? 그냥 무난함을 봤을 때 저는 다시 사라고 해도 그냥 이 차를 살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자동차를 타는 목적은 저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단순 이동 수단이냐, 두 번째는 차를 통한 운전하는 재미 또는 나의 개성의 표현이냐라는 두 가지 맥락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첫 번째에 해당하는 분들, 단순 이동 수단, 자동차의 편의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신 분이라면 저는 이 모델 중고로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아반떼 CN7 같은 경우에는 이 차하고 중고 가격을 한번 비교해보면 대략 500만 원 정도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실제로 뭐 파워트레인도 똑같고 옵션도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 또한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차주 인터뷰 촬영을 위해 전국 방방곡 꼭 가고 있으니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출연 신청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